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계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보시죠. 회계의 분류와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분류, 회계 분류는 어떻게 쪼갤 건데? 라고 하는 거죠. 회계 분류는 정보 이용자에 따라서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몇 가지? 두 가지 볼까요? 재무회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원가 관리회계 파트 이거죠. 그죠? 재무회계는 몇 문제 출제되죠? 32문제. 얘는 8문제가 시험에 출제됩니다. 그러면 재무회계는 도대체 뭐니? 라고 하는 건데 우리 시험 2번, 3번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얘는 볼까요? 외부 정보 이용자. 외부 포인트가 뭐예요? 외부가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회사의 정보를 이용하는 자 중에서 누구예요? 외부. 누가 있을까요? 가장 대표적인 주주. 그죠? 주식을 살까 말까? 그 다음에 뭐죠? 돈 빌려준 사람 뭐예요? 채권자. 기업에 투자한 사람. 주주나 채권자들에게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외부 보고 목적의 회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무슨 회계? 재무회계입니다. 됐나요? 외부. 뭐라고요? 외부. 이렇게 되겠고요. 자, 원가 관리계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밀가루를 사와서, 그죠? 밀가루가 어디에 들어가요? 공장. 공장에서는 뭐가 돼요? 빵이 돼서 나오겠죠. 밀가루는 빵이 될 운명이잖아요. 그래서 빵의 원가를 한번 알아보자는 얘기죠. 그죠? 원가 관리계 파트가 되겠는데, 관리계는 기업 실체의 누구죠? 내부. 뭐라고요? 포인트가 내부 정보 이용자인 누가 있을까요? 경영자. 오케이. 내부 정보 이용자 누구? 내부에는 경영자. 경영자가 경영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회계 정보를 제공하는 내부 보고 목적의 회계를 말한다. 내부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험에 오답으로 우리 시험에 2번, 3번 출제됐죠. 그죠? 오답으로 어떻게 팔까요? 오답으로 재무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OX, X, 그죠? 누구예요? 외부. 얘는 뭐죠? 내부. 이렇게 외부인지 내부를 가지고 시험에 바꿔치기해서 시험에 출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자, 됐어요. 이렇게 해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얘는 외부. 얘는 뭐라고요? 내부. 그거만 하시면 파트는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재무제표의 첫 번째 누구? 그죠? 재무상태표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3 재무상태표입니다. 재산상태, 그죠? 재무상태표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정 시점, 그죠? 기말에, 그죠?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결산보고서가 재무상태표입니다. 됐나요? 자, 보시죠. 자, 차변과 대변이 나오는데 보시죠. 자, 이걸 알파벳 뭐죠? T, 그죠? T 계정이라고 하는데 T가 대세입니다. T 계정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계정은 뭐냐면 계산하는 장소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계정, 어카운트라고 하는데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요게 T 계정인데요. 여기가 뭐죠? N쪽이죠. 뭐라고 그래요? N쪽. 그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뭐라고 그래요? 여기 쪽을 오른쪽이라고 합니다. N쪽, 오른쪽이죠. 근데 회계는 왜 어렵냐면 N쪽 한 놈, 오른쪽 한 놈을 기록해야 돼요. 이중으로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회계가 어려운데 N쪽을 우리는 고급지게 뭐라고 그래요? 차변이라고 합니다. 차변. 중얼중얼 해보세요. 뭐라고요? 차변이라고 하겠고요. 오른쪽을 뭐라고 그러죠? 그렇죠. 대변이라고 합니다. 대변. 오케이. N쪽을 뭐라고 그래요? 차변. 그죠? 오른쪽 대변. 자, 중얼중얼 하세요. 비록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인문특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신감을 갖기 위해서 N쪽을 뭐라고 그래요? 차변. 오른쪽을 뭐라고 그래요? 대변. 이렇게 얘기합니다. 되셨죠? 이제 온 국민이 알아요. N쪽을 차변, 오른쪽은 대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자, 재무상태표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죠. X 1년도 12월 30일 뭐예요? 현재. 여러분, 12월 30일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얼마 갖고 있나요? 주머니 한번 털어볼까요? 라고 하는 일정 뭐죠? 시점 12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를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이 N쪽이라고 그랬죠? N쪽을 우리는 뭘 쓰느냐? 자산을 써요. 자산. N쪽을 뭐로 써요? 자산을 써요. 자산. 자, 오른쪽에 먼저 쓰고 갈까요? 오른쪽 대변은 뭘 쓰느냐? 부채를 써요. 오케이. 부채. 그죠? 빚 갚을 돈이에요. 그죠? 앞으로 돈 나갈 거야. 부채가 20억이야. 라고 한다면 나의 자본은 얼마일까요? 오케이. 80억입니다. 80억. 저의 자산이 얼마 있어요? 100억이에요. 자산 100억 이렇게 되겠고요. 빚이 얼마예요? 20억 있어요. 그럼 나의 자본 얼마예요? 80억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자 보세요. 자산. 그러면 선생님 자산이 뭔가요? 그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돈 될 거를 뭐라고 그래요? 자산. 돈 될 거 뭐라고 그래요? 자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집에 자산 뭐 있을까요? 자동차. 오케이. 집, 통장, 금도 있겠죠. 세탁기도 있겠죠. 돈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산이라고 합니다. 자산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의 자산이 얼마예요? 100억. 오케이. 어마어마하죠. 저의 자산이 100억이겠고요. 부채가 얼마? 20억. 앞으로 돈 나갈 거. 그죠? 앞으로 돈 나갈 거. 오케이. 부채가 20억입니다. 나의 자본은 얼마죠? 80억입니다. 그죠? 나의 자본, 내 돈 얼마라고요? 자본이라고 하는데 이 자본을 순수하게 남은 자산이다. 그래서 이 자본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순자산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시험에도 한번 출제됐죠. 순자산 얼마라고 물어본다면 자산에서 부채 뺀 거. 자산 빼기. 부채는 뭐다? 자본입니다. 됐나요? 자본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자산에서 부채 뺀 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본. 꼭 기억할 것은 뭐라고 한다? 순자산. 여러분 앞에 뭐가 붙어요? 순자가 들어가면 우리 회계에서 순자가 많이 나오거든요. 뭔가에서 뭔가를 뺀 거예요. 순자산. 그러면 자산 빼기 부채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자본. 그리고 뭐라죠? 순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자산에서 뭘 빼죠? 부채. 자산 빼기 부채는 뭐다? 자본이죠.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 자본의 금액은 자산과 부채 움직임에 따라서 어때요? 자본은 금액이 달라질 수 있겠죠. 이 자본의 변동은 자산과 부채 움직임에 따라서 자본의 금액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 우리는 뭐 자본 등식 몰라도 돼요. 시험에 나오지는 않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자산 빼기 부채는 뭐다? 자본. 자본을 꼭 기억할 건 뭐예요? 순자산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산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그래요? 돈 될 거. 자산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에셋.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에셋 들어가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미래 에셋. 그죠? 돈 될 거, 우리는 돈 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자, 이 재무상태표에 앞에 그죠? 수식어가 붙어요.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 일정 기간이에요, 시점이에요? 시점 정보를 나타냅니다. 12월 31일 현재 스톡 개념이죠. 사진 같은 개념이죠. 12월 30일 현재 딱 그 한 점. 그죠? 12월 30일 현재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가 재무상태표입니다. 중요한 건 시험은 오답으로 어떻게 팔까요? 우리 시험 2번 출제됐네요. 일정 기간이에요, 시점이에요? 시점. 얘를 오답으로 일정 기간으로 오답을 파요.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PPT를 도해식으로 풀어냈습니다. 모든 거를 도해식으로 그림으로 다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쓰면 그죠? 뭐가 중요한지 몰라요. 딱 한눈에 들어오잖아요. 그죠? 일정 뭐예요? 시점. 그죠?
됐나요? 일정 시점이라고 얘기합니다.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산 상태를 나타내는 보고서가 재무상태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죠. 자, 그러면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는 몇 가지 있어서요? 세 가지. 얘가 22회 때 출제됐죠. 자산, 또 부채, 또 자본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는요, 자산을 이렇게 얘기해요. 과거 사건의 결과 이어야 돼요. 미래 사건 아니에요. 그죠?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뭐하고 있어야 돼요? 통제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다. 그죠? 쉽게 얘기하면 앞으로 돈 될 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지금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을 우리는 뭐라고 그런다? 자산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리고 과거 사건의 결과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통제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통제라는 얘기는 나만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통제할 수 있다고 그러죠. 여러분, 집에 엘리베이터 있으시죠? 엘리베이터. 통제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누가 타고 있어. 너 내려. 나만 탈 거야 라고 할 수 있나요? 없죠. 나만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어때요? 나의 자산이죠. 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런저런 쓰고 있잖아. 이런저런 쓰고 있어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만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우리는 자산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자, 질문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은 랜드프로에서는, 그죠? 우리 주택관리사 랜드프로에서는 그 훌륭한, 그죠? 아주 훌륭한, 나 같은 훌륭한 강사가 자산으로 볼까요? 안 볼까요? 봐요? 안 봐요. 여러분,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죠? 있어요. 앞으로 돈 들어올 것 같아. 자산인식합니다. 그러면 볼까요? 과거 사건의 결과. 저는 랜드프로와 어때요? 계약했죠. 계약했어요. 자, 1년 계약했어요. 그럼 계약이 맞죠.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죠. 앞으로 돈 될 거, 앞으로 돈 들어올 것 같아. 근데 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통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를 사고 팔 수 없잖아요. 그죠? 랜드프로가 저를 사고 팔 수 없잖아요. 그죠? 통제가 안 돼요.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장부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장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또한 저의 금액이 측정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측정? 금액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자산을 인식합니다. 장부에 김양수, 오케이, 10억 측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저의 가치가 10억이에요. 얼마라고요? 10억. 저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10억. 인정해 주나요, 안 해주나요? 안 해줄 거라고요. 그래서 금액이 측정이 돼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자산으로 볼 수가 없어요. 과거 사건의 결과, 그죠? 미래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 얼마라고 측정이 돼야 돼요. 그죠? 또 통제할 수 있다면 자산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급지게 과거 사건의 결과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현재의 경제적 자원이다. 그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자산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부채 들어갑니다. 부채는 부채도 역시 과거 사건 맞아요. 과거의 사건의 결과 기업이 경제적 자원을 이전해야 하는 무슨 의무? 현재 의무이어야 돼요. 우리 시험에 5회 때 오답을 어떻게 팠을까요? 과거 의무 OX, X 무슨 의무여야 돼요? 현재 의무가 존재해야 돼요. 무슨 의무예요? 현재 의무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1,000원 빌렸어요. 과거 사건 맞죠? 현재 의무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의무다. 즉 뭐죠? 앞으로 돈이 나갈 거, 그죠?
이전해야 하는 앞으로 돈이 나갈 거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부채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그 다음 자본 갈까요? 자본에 대한 정의는 없어요. 자산에서 부채 뺀 거.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 오케이. 그래서 기업의 자산에서 모든 부채를 차감한 무슨 지분? 자녀 지분이다. 자녀 남은 지분이다. 자산 빼기 부채는 자본. 자본을 부르는 용어가 많은데 자녀 지분이다. 그죠? 자녀 지분, 그 다음에 주주 지분이다 라고 해서 자녀 지분이다 라고 하는 게 우리 시험에 22회 때 출제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런 인문각만 들어도 최소 5개, 6개는 맞출 수 있어요. 자,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재무상대표, 아직 안 배웠겠지만 재무상대표 요소 중, 그죠? 자녀 지분에 해당하는 것은 답은 뭐예요? 자본 이거죠. 1번 자본, 자산, 2번 부채, 3번 자본, 4번 수익, 5번 비용. 이렇게 재무상대표 구성 요소는 5가지입니다.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회계는 5가지밖에 없다. 이때 자녀 지분에 해당하는 것은 시험은 뭐예요? 답은 자본 이거죠. 그럼 우리 22회 때 벌써 한 문제 먹었잖아요. 됐나요? 오케이. 자,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재무상대표의 변동 파악입니다. 여러분 합격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1년만 미치세요. 누구와 함께? 김영수와 함께. 그죠? 1, 2년 미치면 합격해요. 저도 1년 동안 여러분들 위해서 미치겠습니다. 미칠게요. 같이 미쳐야 돼요. 그죠? 중얼중얼 그리셔야 돼요. 지하철 타서도 어디로 가야 돼요? 겨울에는 창문가로 가서 가지고 호흡 불어서 제가 지금 그리는 것을 연습을 하시면 돼요. 중얼중얼 미치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 볼까요? 자, 보세요. 자, 또 해요. 계속 해요. 자, 차변에 뭘 써요? 자산을 써요. 그리고 대변에 부채와 뭘 쓰죠? 자본입니다. 그래서 자산 빼기 부채는 뭐다? 나의 자본이다. 저의 자산 뭐 있을까요? 벤츠가 1억 있어요. 그런데 9천을 빌려서 샀어요. 부채. 나의 자본은 얼마? 1,000만 원이죠. 됐나요? 그러면 잡으시죠. 이때 볼게요. 변동을 볼게요. 자, 자산이 과대가 됐어요. 자, 자산이 과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자산과 부채 움직임에 따라서 자본의 금액은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자산이 과대됐어요. 그러면 나의 자본도 뭐죠? 과대예요? 과소예요? 불변인가요? 과대예요. 그죠? 오케이. 자산이 커져요. 그러면 나의 자본도 뭐 한다? 커진다. 하나만 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려운 거예요. 오케이. 자산이 커졌네? 그럼 나의 자본도 커지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클리어? 오케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죠, 여러분. 자, 보세요. 자산이 100이 있고요. 부채가 20억 있고 나의 자본은 얼마죠? 80억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자, 이 자본의 금액은 그죠?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산과 부채 움직임에 따라서 이 자본의 금액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자산이 보세요. 110억이 됐어요. 110억. 오케이. 자산이 불어났어요. 얼마? 10억. 그러면 부채는 불변이에요. 고정. 그러면 자산이 10억이 늘어났죠. 여기 20억 빼면 얼마죠? 나의 자본은 얼마? 90억. 그래서 이렇게 차변합계와 110억이죠. 여기도 110억이죠. 이렇게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일치해야 돼요. 일치. 기억나나요? 언제 배웠어요? 10분 됐어요. 이렇게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일치돼야 된다. 이것을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합니다. 선생님 시험에 나오나요? 안 나와요. 대차 평균의 원리. 그래서 회계상의 이 판때기, 이걸 뭐라고 해요 저는? 자, 죄송합니다. 판때기라고 해요. 판때기가 뭐예요? 대세입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자산이 불어났어? 그럼 나의 자본도 불어나겠죠. 그죠? 오케이. 그래서 자산이 커지면 나의 자본도 뭐하다? 커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 그림 만나시죠. 자, 보세요. 자산을 쓰고요. 오른쪽에는 뭘 써요? 부채와 자본을 씁니다. 부채, 자본입니다. 됐죠? 그러면
반대로 자산이 쪼그라졌어요. 슬프죠? 저의 자산이 쪼그라졌어. 그럼 나의 자본도 뭐죠? 쪼그라지겠죠. 결론. 자산과 자본은 뭐예요? 비례예요. 자산이 커졌네. 나의 자본도 커지겠죠. 자산이 쪼그라지면 자본도 쪼그라지겠죠.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자산과 자본은 뭐다? 비례입니다. 자산과 자본은 뭐라고요? 비례라고 보시면 되겠다. 보세요. 자산이 쪼그라졌어요. 그럼 나의 자본도 쪼그라지겠죠. 오케이? 그죠? 자산이 쪼그라들었어. 그러면 자본도 하나를 알면 뭘 하셔야 돼요? 둘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산이 작아졌지? 그러면 자본도 줄겠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회계가.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또 해요. 차변에 자산을 써요. 우리는 돈 될 거. 그 다음에 뭐죠? 부채. 그 다음 여기 뭐죠? 자본을 써요. 오케이.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자, 화이팅. 오케이. 자, 자산은 불변이고요. 부채가 커졌어요. 오케이. 부채가 커졌다. 이것을 우리는 과대 계상됐다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용어가 과대. 부채가 과대됐다라고 하죠. 부채가 뭐가 돼요? 과대가 됐다. 그러면 슬프죠? 빚이 늘어요. 그죠? 빚이 는다. 그러면 나의 자본은 어떻게 되죠? 자, 대답하세요. 다 보여요. 자, 다 보여요. 부채가 과대되면 나의 자본은 부채가 커졌어. 그럼 누가 독박을 써요? 자본이 독박을 써요. 그죠? 부채가 커졌어요. 그럼 나의 자본은 쪼그라지겠죠.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산은 100억이에요. 불변인데 부채가 20억이었는데 30억으로 불었어요. 그럼 나의 자본은 70억. 됐나요? 그래서 부채와 자본은 뭐다? 반비례입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반대로 볼까요? 계속해요. 자, 부채가 이번에는 줄어요. 빚이 줄어요. 오케이. 그러면 나의 자본은 어떻게 해요? 커지죠. 그죠? 커지죠.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 자산과 자본은 비례로 움직여요. 오케이. 그러나 부채와 자본은 반비례예요. 부채가 커지면 자본이 쪼그라지고요. 부채가 쪼그라지면 자본은 커지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판 만나봅니다. 자산과 자본의 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보시죠. 자산과 자본의 관계 어떻게 될까요? 자산이 커졌네. 그러면 자본도 커지죠. 그래서 같이 움직여요.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자산과 자본의 관계는 뭐다? 비례. 뭐라고요? 비례라고 얘기합니다. 비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와 자본은 어떻게 될까요? 부채가 커졌어요. 자본은 쪼그라지겠죠. 그죠? 얘는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죠. 반비례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인문특강이라고 그랬어요. 자산과 자본은 뭐예요? 비례. 오케이. 비례. 부채와 자본은 반비례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이 자료를 통해서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자산은 뭐라고 했어요? 돈 될 거. 그러면 자산 안에 누가 있니? 뭐가 있니? 라고 대해서 학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산의 분류를 지금부터 자, 자세하게 우리 자산 파트까지가 22회 때는 여러분 회계 기초부터 나중에 배워요. 금융자산 1, 2, 그 다음에 재고자산, 유형자산, 그 다음에 무형자산, 투자부동산까지가 약 많게는 26문제까지 20회 때 출제됐습니다. 그러면 자산에 누가 있니? 라고 하는 분류를 한번 세 가지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여기 품 몇 가지? 세 가지. 우리는 회계상의 끝에요. 품자가 들어가는 게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세 놈을 소개할까 합니다. 자, 볼까요? 첫 번째, 상품이라는 놈이 있어요. 상품. 읽어보세요. 뭐라고요? 상품. 그 다음에 제품. 오케이. 품. 상품.
제품, 그 다음에 또 비품 이렇게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많아요. 제공품, 반제품, 저상품, 소모품 많이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세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상품, 제품, 비품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자, 보시죠. 자, 여러분 상품과 제품의 공통점은 뭐죠?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공통점은 뭐냐? 볼까요? 얘와 얘 공통점은 판매 목적입니다. 아, 나 팔라고. 그죠?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말해요. 무슨 목적? 판매 목적입니다. 포인트가 판매가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면 자 보세요. 상품하고 제품하고 차이점은 뭔가요? 상품하고 제품. 상품은 사와서 팔아요. 사와서 팔면 뭐라고 그래요? 상품이라고 하겠고 만들어서 팔면 제품이라고 합니다. 아, 보세요. 이 옷감을 사서 이 셔츠를 사와서 팔면 뭐라고 그래요? 상품. 그죠? 옷감을 사서 만들어서 팔면 뭐라고 그래요? 제품. 그 차이죠. 자, 우리 빵 장사 할까요? 자, 제가 빵을 사서 팔면 상품. 팔 거잖아요. 그죠? 팔라고 샀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상품. 그러면 밀가루는 빵이 될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밀가루를 사와서 빵으로서 만들어서 팔면 뭐라 그래요? 제품입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뭐죠? 판매 목적입니다. 아니, 그죠? 그러니까 차이점은 사와서 판매하면 상품, 만들어서 판매하면 제품, 둘 다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말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제공품이라는 놈이 있죠. 제공품이라는 놈이 있습니다. 이 제공품은 밀가루가 공장에 들어가요. 그죠? 밀가루가 공장에 들어가요. 열심히 빵 만들고 있어요. 그죠? 곧 만들어질 놈을 우리는 제공품이라고 그래요. 곧 만들어질 놈을 뭐라고 그래요? 제공품. 그럼 공장에서 나오면 뭐가 되죠? 제품. 밀가루가 공장에 들어가, 원재료가 밀가루가 들어가요. 우리는 밀가루를 재료라고 하죠. 밀가루가 공장에 들어가. 열심히 공장에서 만들고 있어. 제공품. 공장에서 나오면 뭐가 되죠? 빵이 만들어서 나오죠. 빵으로 탄생이 돼요. 밀가루가. 그죠? 그래서 곧 만들어주려면 우리는 제공품인데 얘는 원가 관리회계 파트에서 배우실 거예요. 어쨌든 오늘은 품 세 가지. 상품, 제품, 비품. 그죠? 이렇게 보시오. 이렇게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나 팔라고. 그럼 무슨 자산이라고 그랬죠? 재고 자산이라고 하겠죠. 뭐예요? 재고. 판매를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의미합니다. 됐죠? 오케이. 자, 비품입니다. 비품 만나볼게요. 비품은 영업활동에 뭐라고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목적이에요? 사용 목적입니다. 나 쓰려고. 여러분 집에 자동차 있죠? 판매인가요? 아니면 판매용인가요? 아니면 영업용인가요? 영업용이죠. 나 타려고? 오케이.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사용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비품은 형체가 있나요? 오케이. 굿. 영업활동에 사용할 건가요? 굿. 이러한 자산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유형 자산이 되겠습니다. 유형. 뭐라고요? 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재고 적게는 4문제, 많게는 6문제. 계속해요. 유형도 적게는 4문제, 많게는 몇 개? 6개. 이 재고와 유형이 나오면 뭐예요? 껌으로 푸셔야 돼요. 껌이요. 껌. 이렇게.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돼서 공통점은 뭐냐면 얘는 판매 목적이고요. 얘는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입니다. 포인트가 뭐죠? 얘는 뭐죠? 판매라고 하는 거고요. 판매라고. 얘는 뭐죠? 영업활동에 사용. 요게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여기서 질문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토지와 건물은 재고자산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토지와 건물.
상식적으로 있어요. 왜? 나 토지 팔라고. 부동산 매매사가 보유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은 그죠? 재고선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보유 의도가 중요해요. 나의 보유 의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 한번 다음 판때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토지 건물 보유 목적에 따른 분류가 되겠습니다. 보시죠. 뭐예요? 건물이 있어요. 건물. 이 건물은요, 무슨 자산일까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 들어갑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벽 보고 여러분들한테 거품 물고 있어요. 그죠? 거품 물고 떠들고 있어요. 자, 보셔야 돼요. 자, 눈 뜨셔요. 자, 보세요. 건물은 무슨 자산일까요? 라고 질문 들어갑니다. 건물? 오케이. 영업활동에 사용할 목적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형체가 있으니까 유형인 거지. 그러면 건물은 무슨 자산일까요? 라고 한다면 유형자산이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1차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셔야 돼요?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정답은. 왜? 나의 보유 의도가 중요해요. 따라서 이 건물은 세 가지 운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운명 가지고 있다고요? 세 가지. 자, 첫 번째 보시죠. 영업활동의 사용 목적입니다. 나 엉덩이 깔고 있어. 나 엉덩이 깔고 사용하고 있어. 나 사용할 거야. 이렇게 영업활동의 사용 목적이 있겠고요. 아니야. 나 이 건물 팔 수도 있어요. 오케이. 판매 목적입니다. 아니야. 나 이거 그냥 빌려줄래. 나 월세 받고 살래. 저의 로망인 월세 받고 살래. 그럼 뭐죠? 임대 수익 또는 시세 차익 목적입니다. 임대. 그죠? 나 월세 받고 살래요. 그죠? 또는 뭐죠?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어요. 뭐죠? 가만히 놔둬도 땅값과 건물은 올라요. 그죠? 또는 둘 다 노릴 수 있어요. 됐나요? 망설이는 중에도 어때요? 건물 살까? 팔까? 사용할까? 망설이는 중에도 땅값은 오르죠. 그래서 임대 수익 또는 시세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 의도가 다르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오케이. 자, 대답하세요. 숨어있는 비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업활동의 사용 목적인데 라고 한다면 오케이. 형체가 있으니까 뭐죠? 유형인 거죠. 유형 자산입니다. 유형. 오케이. 나 팔라고 팔 수도 있어. 그죠? 그러면 뭐죠? 판매 목적이니까 1분 전에 배웠어요. 뭐죠? 무슨 자산? 재고 자산으로 분류한다 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여러분 자산의 분류를 만나보고 있습니다. 임대 수익 또는 시세 차익 목적이야. 그러면 얘는 투자 자산에도 되고요. 아니면 투자, 엄밀히 말하면 투자 부동산입니다. 투자 부동산. 여기서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을 얘기해요. 뭐하고 뭐? 토지와 건물. 됐죠? 근데 앞에 뭐가 붙어요? 투자. 여러분, 투자와 투기는 같나요? 다르나요? 투자. 투자와 투기. 투자와 투기라고 하죠. 자, 보세요. 제가 아파트 5채 갖고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전세 월세 살아요. 월세 살아요. 자, 투자와 투기는 어떻게 다른가요? 투자. 제가 아파트 5채를 갖고 있으면 투자입니까? 투기입니까? 투자죠. 투자. 여러분들이 아파트 5채 갖고 있으면 투기. 죄송해요. 투기라고 하겠고요. 제가 하면 뭐죠? 같은 거예요. 제가 하면 뭐죠? 로맨스가 되겠고 여러분들이 하면 그렇죠. 어쨌든 같은 개념이다. 투자, 투기 같은 거예요.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와 건물, 그죠? 투자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얘도 우리 시험에 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그죠? 얘가 6개, 아까 얘기했죠? 4개, 6개, 4개, 6개. 반드시 투자 부동산이 매년 나오다가 올해 23회는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기본 강의에서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해서 토지와 건물은 그죠? 보유 목적에 따라서 세 가지로 쪼개요. 오케이. 영업활동에 사용할 거야.
형체가 있으니까 유형인 거죠. 나 팔라고 팔 수도 있어. 그럼 뭐죠? 재고자산. 나 아니야. 나 이거 월세 받고 살래. 월세 받고 살래요. 망설이는 중에도 땅값은 올라요. 뭐예요? 투자, 부동산. 둘 다 노릴 수도 있어요. 이렇게 건물은 보유 목적에 따라서 다르다. 되셨죠? 그러니까 건물은 무슨 자산일까요? 그러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오케이. 자,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디테일하게 자산을 한번 쪼개볼게요. 차변에 뭘 써요? 자산을 써요. 그리고 대변에 부채를 써요. 자본을 써요.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자산의 우리를 확대를 한번 시켜볼게요. 자, 볼게요. 크게 그려졌죠.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 읽어보세요. 암기하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꼭 지금 여러분들한테 자료 나간 거 있죠? 이건 100% 암기하셔야 돼요. 그리고 스캔이 돼야 돼요. 우리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하듯이 쭉 다 깨차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특별히 8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무료로 볼 수 있는 인문 특강을 하고 있습니다. 한 10강 정도의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만 계속 보세요. 2회독, 3회독. 그죠? 계속 보세요. 여러분은 어때요? 처음 볼 때, 여러분들 오늘 저를 처음 보시죠? 굉장히 낯설죠? 낯설어.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그런데 어때요? 자주 보면 어때요? 친근해지죠? 정들어요. 그죠? 정들어요. 그죠? 김영수한테 멀어지면 회계가 멀어집니다. 회계가 멀어지면, 그죠? 합격도 멀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집중해서 한번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 첫 번째는 자산인데, 자, 유동자산이라는 게 나와요. 자산은 크게 두 가지로 쪼개요. 몇 가지로 쪼개요?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는 유동자산이라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한 놈은 밑에 볼까요? 띠리링, 비유동자산이 있겠습니다. 자산은 크게 몇 가지로 쪼개요? 두 개. 하나는 뭐다? 유동자산. 하나는 비유동자산. 이렇게 쪼갭니다. 됐나요? 그러면 선생님, 유동과 유동이 아니면 뭐예요? 비유동이래요.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면, 자, 여러분, 자산은 뭐라고 했어요? 돈 될 거. 자산은 뭐라고요? 돈 될 거. 그러면 1년 안에 돈 되니 뭐라고 그래요? 유동자산입니다. 돈 돼요. 돈 되는데 언제 돈이 되는데? 1년 안짝에 돈 된다. 그럼 뭐라고 그래요? 유동자산이라고 합니다. 돈 되는데 1년 이상 걸린다. 비유동자산. 여러분,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 되는데 1년 안짝에 해요. 대부분이 1년 이상 걸리죠. 장기간이 걸리잖아요. 장기간 동안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겠죠. 그래서 비유동자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1년 안짝 뭐라고 그래요? 유동. 1년 이상 걸려 돈 되는데 1년 이상 걸려 비유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은 유동자산이 40%, 비유동자산이 60%입니다. 그래서 1,000원 중에서 나의 자산이 얼마죠? 1,000원이죠. 맞아요. 나의 자산이 얼만데 1,000원 중에서 유동이 얼마? 40%, 400, 비유동자산. 평균이 그래요. 600원, 60% 이렇게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질문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채권자 중심의 재무제표는 채권자의 중심의 재무제표는 채권자는 유동자산을 선호할까요? 비유동자산을 선호할까요? 당연하다. 뭘 선호해요? 유동자산을 선호하겠죠. 1년 안에 돈 되는 걸 선호하겠죠. 채권자는. 1년 이상 걸려? 돈 빌려주면 돈 받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유동자산이 많을수록 좋겠죠. 채권자 입장에서는 얘를 더 선호합니다. 어쨌든 시험에 나오진 않겠고요.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채 만나볼게요. 자, 부채는 역시 유동자산처럼 유동부채와 뭘로 구분하죠? 비유동부채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동, 비유동. 그러면 유동부채는 뭐죠? 1년 안짝에 갚아야 돼. 그럼 뭐죠? 금방 갚아야 돼. 보고기말로부터 보고기말, 즉
12월 30일로부터 1년 안짝에 갚아야 돼. 그럼 뭐죠? 유동부채. 갚는 데 있잖아. 회사채를 발행했어요. 회사채는 보통 3년, 5년짜리 회사채를 발행했다면 사채를 발행해서 사채권자로부터 돈을 출자받았다. 빌렸다면 보통 3년, 5년이죠. 그러면 뭐죠? 비유동부채. 갚는데 한참 남았어. 야, 3년 남았어. 갚는데 3년 남았어. 그럼 뭐죠? 비유동부채. 금방 갚아야 돼. 그럼 뭐죠? 유동부채. 제가 여러분 보세요. 자, 보세요. 은행에서 은행아 나 돈 좀 빌려줘. 얼마? 1억. 오케이. 알았어. 그래서 1억을 빌렸는데 장기로 빌렸다면 언제 갚을 건데? 3년 후에? 알았어. 그래. 그러면 3년 후에 갚을 거니까 비유동부채가 되겠고요. 장기 차입금. 장기니까 비유동부채가 되겠고요. 돈 빌렸어? 언제 갚을 건데? 한 석 달 후에. 석 달 후에 갚을게. 알았어. 그럼 뭐죠? 단기 차입금. 단기로 빌렸잖아요. 단기, 장기는 몇 년 기준이죠? 1년 기준이에요. 그래서 단기 차입금은 유동부채, 장기 차입금은 비유동부채에 속합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자산에서 부채 뺀 게 뭐죠? 나의 자본입니다. 나의 자본. 꼭 기억할 것은 뭐다? 순자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죠? 오케이. 그러면 자 이제 보시죠. 이때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자, 자산과 부채를 유동자산과 비유동부채로 분류할 때, 유동과 비유동으로 분류할 때 유동이 먼저이고 비유동이 나중일까라고 하는 거죠. 시험에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할 때, 그죠? 유동자산부터 표시해야 한다. OX. O예요? X예요? X예요. 어떤 것부터 표시해도 상관은 없어요. 우리 이 국제회계 기준이 유럽 베이스예요. 그래서 유럽은 다 비유동자산부터 써요. 뭐부터 써요? 유동자산부터 써요.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것부터 유동자산부터 쓸래? 해도 상관없어요. 나는 비유동자산부터 쓸래? 상관없어요. 그냥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라고 하는 것이지, 유동자산부터 뭐죠? 표시해야 한다. 그럼 OX, X예요. 됐나요? 오케이. 이렇게 되겠다. 외우셔야 돼요.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나머지가 자본입니다. 됐나요? 오케이. 되겠습니다. 선생님, 자본은 구분 안 하나요? 자본은 구분 안 하나요? 잠시 후에 해드릴게요. 아셨죠? 이렇게 해서 유동, 비유동,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 스캔 되셔야 돼요. 5분만 쓰셔야 돼요. 유동, 오케이. 비유동,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나머지 뺀 게 자본.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그러면 자, 디테일하게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자산의 분류에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쪼개진다고 그랬어요. 크게 몇 가지로 쪼개요? 2가지로 나눠요. 유동, 비유동. 오케이. 유동이 아니면 비유동이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유동에는 다시 2가지로 쪼개요. 2가지로 쪼개요. 자, 볼게요. 2개. 자, 보시죠. 당좌자산. 입으로 신하세요. 뭐라고요? 당좌자산. 자, 똑같이 하세요. 당좌. 뭐라고요? 당좌자산입니다. 선생님, 당좌자산이 뭐예요? 당장 돈 되는 것을 우리는 당좌자산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어떻게 돼요? 당장 돈 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당좌자산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유동에는 보시죠. 이렇게 무슨 자산?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뭐죠? 재고자산입니다. 재고자산. 선생님, 재고자산은요. 자, 보세요. 유동자산에 속해요. 자, 좀 디테일한 내용은 기본 강의에서 설명할게요. 자, 재고는 팔아야 돈 되는 거 아닌가요? 오케이.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자산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재고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우리는 자, 이런 게 있어요. 정상 영업주기라는 게 있어요. 읽어봐요.
정상 영업주기는 사와서 팔아서 돈 될 때까지를 우리는 정상 영업주기라고 하죠. 정상 영업주기라고 합니다. 얘가 뭐죠? 사와서 팔아서 돈 될 때까지를 정상 영업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고사는 1년 기준이 아니라 그죠? 정상 영업주기인데 실현된다면 유동으로 가는데 어쨌든 뭐 디테일한 내용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죠. 그런데 정상 영업주기가 1년 안짝도 있고요. 1년 이상 걸리는 것도 있죠. 여러분 빵 파는데 정상 영업주기 며칠이에요? 5일 또는 3일? 하루 되겠죠. 그럼 묵은지 여러분 생김치 말고 묵은 김치 있죠. 그러면 묵은지의 정상 영업주기니 정상 영업주기는 최소 몇 년? 2년이죠. 김치를 담궜어요. 그러면 냉장고에 자 하나리에 뭐 하셔야 돼요? 숙성하셔야 돼요. 몇 년 숙성해야 돼요? 최소 1년, 2년. 그죠? 숙성하는데 2년 걸려요. 파는데 10일 걸려요. 그러면 이 묵은지의 정상 영업주기는 2년하고 그죠? 한 달 걸리죠. 그러면 정상 영업주기가 1년이 초과하잖아요. 그래도 너는 재고는 유동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유동에는 당자와 누가 있다고요? 재고, 당재 외워요. 당자자산과 재고자산이 있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자, 얘는 장기간 동안의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비유동자산인데 비유동자산에 여러분 첫 번째 주자가 영업활동의 사용 목적으로 사용할 거야. 형체가 있으니까 뭐죠? 유형인 거죠. 유형 자산입니다. 유형 자산. 됐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영업활동의 사용 목적인데 영업활동에 사용할 건데 형체가 있으면 유형이죠. 형체가 없으면 뭐죠? 무형 자산입니다. 뭐라고요? 무형 자산. 오케이. 유형 오케이. 무형 오케이. 둘 다 영업활동에 사용할 거야. 할 건데 형체가 있으니까 유형, 형체가 없으면 뭐죠? 무형인 거죠. 됐죠?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주자 누가 있죠? 나 임대수익 오케이. 시세 차익을 원해요. 그럼 뭐죠? 투자 부동산입니다. 됐죠? 오케이. 자, 오케이. 그러면 자산은 크게 정리해 볼까요? 두 가지로 쪼갭니다. 유동과 비유동. 유동에는 다시 두 개로 쪼갭니다. 당자와 재고. 당장 돈 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당좌자산. 이 안에 누가 있니? 나중에 디테일 배울 거고요. 재고, 판매 팔라고, 나 쓸라고. 형체가 있으니까 유형, 형체가 없으니까 무형. 그리고 투자 부동산입니다. 시험 문제 보시면 요거 아까 5문제 나온다고 그랬고요. 요거 뭐 4문제, 요거 5, 15, 한 문제 출제됩니다. 올해 시험 무형자산 나왔죠. 영업활동에 사용할 건데 그죠? 형체가 없어요. 그죠? 그럼 보세요. 집에 이 안에 누가 있니? 형체가 없어요. 가장 여러분 특허권 집에 특허권 있으신 분 올해 특허권을 생각하는 문제가 나왔죠. 특허권을 10만 원에 취득을 했다. 5년 쓸 거야. 그러면 10만 원 나누기 5년 N빵은 얼마죠? 2만 원을 생각하는 문제가 23회 때 출제가 됐죠. 그죠? 그 다음에 형체가 없어. 강어권, 어권, 뭐 상표권 여러 가지 있겠죠. 권, 각종 권리로 끝나죠. 특허권. 그 다음에 무형자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죠? 영업권이죠. 영업권. 영업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권리금이라고 하죠. 뭐라고 그래요? 권리금. 권리금을 우리는 회계상에서는 영업권이라고 하죠. 여러분 영업권. 회사가 회사를 뭐 하죠? 합병을 하죠. 합병. 여러분 전자제품 살 때 어디로 가죠? 하이마트로 가요. 그죠? 하이마트가 어디로 넘어갔죠? 롯데. 그죠? 롯데에서 합병을 했죠. 그러면 이때 하이마트의 순자산. 그죠? 자산 빼기 부채는 뭐죠? 자본이 800억이었어요. 순자산의 공적 가치가. 자본이 얼마라고요?
800억인데 롯데에서 영업권을 2조를 인정해 줬어요. 몇 조? 2조. 어마어마하죠. 800억짜리를 2조를 인정했다고요. 어마어마하죠. 됐나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영업권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 토지나 건물을 말하죠. 그러면 이 안에 누가 있니? 라고 하는 거죠. 이 안에 누가 있니? 오케이. 띵띵띵띵. 당장 돈 되는 게 뭐 있어요? 현금. 그죠? 그죠? 당좌 예금 이런 것들이 있겠죠. 상품, 제품, 디테일한 내용은 기본 강의 설명하겠고요. 형체가 있으니까 유형, 토지, 건물 또 뭐 있어요? 기계, 차량, 자동차, 차량 운반구, 선박 이런 것들이 있겠고. 그죠? 영업권, 개발비, 상표권, 특허권, 실용신앙권, 의장권, 강원권, 어업권, 각종 권리 외우는 건 아니고요. 됐나요? 이렇게 돼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본의 분류가 나오나요? 자본의 분류는 잠시 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쉬었다가 그죠?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포인트는 뭐죠? 재무상태표. 차변에 자산을 써요. 부채와 자본을 써요. 됐나요? 자산에는 1년 안에 돈 된다. 유동. 1년 이상 걸려? 비유동.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유동에는 다시 당좌와 재고. 그 다음에 비유동에는 자꾸 시나셔야 돼요. 형체가 있어? 유형. 없어? 무형. 그죠?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 이렇게 해서 분류를 살펴봤습니다. 꼭 암기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여러분. 자, 잠시 쉬었다가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회계 원리를 담당하는 김형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택관리사 공부를 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핸드폰을 활용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를 보거나 다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 자,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합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서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2단계 밴드 어플에서 주소모를 검색합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어플을 눌러 밴드를 실행시키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면 이측 상단에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면 맨 위쪽 하얀 공간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 주수모라고 검색을 합니다. 자, 검색 결과로 주택관리사 수험생 모임이라는 밴드가 뜹니다. 검색 바탕에 하얀 글자의 밴드입니다. 여기를 누릅니다. 3단계 해당 주소모 밴드로 들어갑니다. 이 밴드는 주택관리사를 공부하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 공부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공지사항이나 강의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학습입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시간을 활용하여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면 처음 봤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면요, 교수님들이 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강의 자료들이 보입니다.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내려가면 정답과 해설 부분도 있습니다. 맨 아래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고요.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도 할 수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으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주스모 밴드 가입 시 매월 매주 매일 업데이트되는 다양한 양질의 자료를 접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금까지 회계원리 김양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